47.5%란 지지율도 충격적이지만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대에서는 2%밖에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젊은 층 청취자들이 많이 놀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분노가 상상 밖이라는 거죠. 네, 60대 이상은 뭐 그저 뭐 그냥 환상 그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환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만은 취업이 안 되고 이런 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현실에 분노하는 젊은이들의 현실은 정말 막막하다는 얘기죠. 게다가 정유라 씨가 어떻게 입학을 했고 어떻게 학교를 다녔고 어떻게 귀족같이 살았는가를 들으면서 네, 니들을 그렇죠. 뭐 돈 많은 부모 가진 것도 능력이다 이런 걸 SNS에 쓰는 걸 보면서 20대는 더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됐는가가 보이잖아요.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순실 씨 집에서 나온 그 명품 구두들 보셨어요? 예, 그 뭐 아침에도 그 얘기가 됐는데 예. 그 비싼 구두들, 명품 구두들 한 켤레 500만 원 넘는 구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이멜다의 구두장이 떠오른다라는 의견도.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데 많이 관심을 가지냐면은 예.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코디를 다 해줬잖아요. 의상을 다 찍어줬죠. 그럼 그 의상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 의상을 만드는 돈은 얼마나 됐을까? 그런 것도. 지금 그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 최순실 씨의 어젯밤 인터뷰도 들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세요. 신경쇠약이라니 최순실 씨가. 아니 국민들은 전체가 다 지금 신경쇠약인데 무슨 소리냐 이런 문자들도 들어오네요. 예. 0191님은 야당도 답답합니다. 왜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뭐 강한 발언들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야당 질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와이뉴스 주제도 그쪽 언저리예요. 오늘 지금 국민의 목소리는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어제 뭐 부산에서도 그런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 예.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명망 있는 유력 인사들까지 하야나 탄핵 요구에 동참을 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야당은 신중합니다. 개별 의원들이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야당은 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발의에 주저하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야당 의원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국민적인 분노의 사안이 터졌을 때는 바로 탄핵 얘기가 먼저 나올 법한데 네. 이번에는 당 차원에서 아무 당에서도 그 얘기를 안 한다. 이게 지지율 아까 17.5%라 그랬잖아요. 예. 아마 뭐 더 낮아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의 하야나 탄핵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일단 개별적으로는 탄핵을 이야기하는 의원이 있긴 있나요? 예, 어제 무소속 김종훈 의원과 윤종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 조건 없이 하야해라는 것이었는데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그제 순수한 마음으로 하야를 요구한다고 적힌 종이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에 서서 사진을 올리면서 하야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정의당 이정미 의원. 그 현역 의원들은 이렇고요. 이정명 성남시장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야권은 탄핵 준비해야 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예. 그래. 이런 정도로 개별 의원들의 움직임은 있는데 예. 당 차원에서는 전혀 안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당론으로 하야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행보를 보입니다.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개별 의원들이 몇몇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긴 했다 그래요. 그런데 당론으로는 하야나 탄핵 등의 언급을 자제하는 신중론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하. 이재정 대변인이 의총 브리핑에서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요구한다. 예. 이게 이제 당론이었어요. 국민의당도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의당도 하야나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당도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궁금한 거죠. 네. 야당이 왜 하야나 탄핵, 실시간 검색어에 쉴 새 없이 뜨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인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인가? 왜입니까? 첫 번째는 야당이 탄핵을 꺼내들 경우에 역풍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야당이 탄핵 얘기를 꺼내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을 부활시켜주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론이 분열되면은 어차피 그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네. 탄핵을 야당에서 꺼내는 순간 콘크리트 지지층이 결집하게 될 것이다. 아,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동정론. 예, 극심한 국론 분열로 국기문란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자초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두 번째는
탄핵이 발의될 경우에 시간만 길어지고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차상의 현실성이군요. 그렇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지금 야당이 171석입니다. 예. 그러면은 숫자상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표를 찍어준 사람이 29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현재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9명이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보수 성향이에요. 보수 성향이죠. 물론 야당 추천이 한 명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설사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에서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시간이 또 걸리죠. 맞아요.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헌재 통과 요건 충족이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그게 두 번째예요. 예. 세 번째는 뭡니까? 탄핵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허.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의결되면은 누가 직무대행하죠? 총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총리가 누굽니까? 황교안 황교안 국무총리잖아요. 총리네요. 이 사람이 지금 공안검사 출신의 뭐 병력 기피 의혹을 받아왔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 황교안 총리가 외교나 안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너무나 너무 뚜렷하다. 너무 뚜렷하죠. 너무 뚜렷하다. 그리고 바로 탄핵되면은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정치적 일정 등도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못 챙긴 책임이 사실은 총리한테도 있는 건데 이 상황을 관리 못한. 국정의 그 책임이죠. 사람이 60일 동안이나 이 권한을 가지고선 행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의문도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국회 과반 이상이 야당이잖아요. 예. 국무총리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야의 합의 없으면 총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야가 동의하는 총리를 임명해서 지금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청취자 2485님, 그러면은 권영철 선임 기자님, 하야도 안 되고 탄핵도 안 된다면 지금의 난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합니까? 물으셨어요. 우선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사실대로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명명백히게 여기서 밝혀라. 지금 탄핵으로 가버리면은 사실이 묻혀버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 당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예. 안종범 경제수석은 당장 경질 파면을 하고 예. 해임이겠죠. 뭐 파면하고 바로 수사를 받도록 해야 된다. 아하.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에 이런 잘못을 감시해야 하는 역할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우병우 사단을 만들어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거들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 대상이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이런 현실,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요. 예. 특검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특검?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특검에 대해서 뭐 당론을 정했으니까 특검이 될 것 같긴 한데 상설 특검으로는 지금의 검찰 수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별도 특검을 아마 내세울 겁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이 오히려 대통령의 시간만 벌어줄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예.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예, 예. 현직 한 법조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설 특검으로는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할 거다.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하게 되면은 우병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듯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할 사람을 골라서 그렇게 지명하는 되네요. 꼴이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사저특검 있었잖아요. 내곡동 특검. 내곡동 사저특검. 이때는 야당의 지명권을 줬습니다. 단수 지명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특검을 하는 것은 뭐 가능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제가 이 한 가지 딱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어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부끄럽다였는데. 조선일보요. 예. 대통령은 이 시간 이후로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분명한 행동으로 여당을 탈당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 관해서는 관심을 버리고 중립적 내각 관리 역할로 남을 것임을 천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국민들의 요구이고 목소리일 겁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또 오늘도 뜨겁게 쏟아집니다. 이거 다 복사해가지고 청와대에 보내고 싶어지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